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스피 5000이라는 신대륙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70년 증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왜 우리는 박수가 아니라 한숨부터 나오는 걸까요? 오늘 장중 5000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찍히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메일함과 커뮤니티에 쏟아지는 살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의 비명을 잇는 것이었죠. 지수는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가는데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통장 잔고는 왜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교 1등을 찍은 학생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점수, 아이가 밤새 공부해서 얻은 실력이 아닙니다. 부모가 억지로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수정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점수라면 어떨까요? 당장 성적표는 화려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실력, 즉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5000은 그저 두꺼운 화장으로 덮어버린 민낯일 뿐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 때 그 뒤에선 반드시 누군가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5000이라는 숫자가 장마감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5000을 찍자마자 4930선까지 밀려나는 그 찰나의 순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드디어 간다 라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탈에 가깝습니다. 위정자들은 상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목을 비틀어 주가를 펌핑시켜놓고 정작 알짜 수익은 외인들이 다 챙겨나가는 판국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보너스 파티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5000점짜리 성적표는 사실 낙제점인 0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돈 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라는 그 조급함이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 화려한 숫자에 속아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박판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수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폭등했다면 당연히 우리 돈의 가치도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할 때나 주유소에 갈 때 체감하는 환율은 동남아 변방 국가의 통화처럼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지수는 5000인데 환율은 왜 1470원을 넘나들며 우리 목을 죄고 있을까요? 이 기괴한 현상 뒤에 숨겨진 차마 뉴스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환율의 음모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 진짜 범인은 주식시장 밖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5000이라는 꿈의 고지에 도달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돈 원화의 위상도 함께 당당해져야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서는데 당연히 우리 돈을 구하려는 수요가 넘쳐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5000 시대의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듭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집값이 20억으로 올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있는데 막상 그 집을 팔아 달러로 바꾸려니 껌값밖에 못 받는 꼴입니다. 겉으론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실제 구매력은 거지가 되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환 딜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조용한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수 5000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정작 스마트한 돈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고 들어온 진짜 투자라면 환율은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인위적인 부양책과 특정 종목에 쏠린 기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야금야금 빠져나갑니다. 지수는 숫자로 올라가지만 우리 국부는 달러라는 실물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 자동차에 넣는 기름, 아이들에게 먹이는 수입과의 가격이 이 환율 족쇄 때문에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수 5000이라는 뉴스를 보며 뿌듯해하는 사이 정작 여러분의 지갑 속 10,000원짜리 지폐는 그 가치가 반토막 나고 있는 셈이죠. 주식 계좌의 숫자가 10%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활 물가가 20% 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매일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이 지점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위정자들은 지수 5000 돌파를 본인들의 업적으로 홍보하며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그 샴페인 비용은 고스란히 고물가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부자들은 환투기와 대형주 상승으로 축제를 즐길 때 개미들은 환율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돈이 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위에서 아래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괴한 환율의 덫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해야 할 미래의 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 돈이 넘쳐나서 주가가 5000이라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를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고학력 엘리트들마저 AI에게 밀려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 참혹한 현실. 지수 5000 뒤에 숨겨진 청년 실업의 잔혹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나라에 돈이 넘쳐나서 주가가 5000이라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취업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세 번째 그림자, 청년 실업과 저성장의 늪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경제는 것만 번지르르한 최첨단 스마트폰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는데 막상 그 공장 안을 들여다보니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로봇과 AI뿐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충격적인 수치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재원들이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이 일감이 없어 배달통을 맵니다. 에이, 설마 라고 하시겠지만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젊은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전문직 자격증 하나면 평생이 보장됐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초보 전문가들이 실무를 배우며 하던 일을 이제 AI가 0.1초 만에, 그것도 공짜에 가깝게 해치우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진보해서 주가는 오르는데 그 진보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경제의 나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이 멈춘 조로 경제에 진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에서 빌빌거리는데 물가는 3에서 4%씩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건 마치 몸은 늙어서 기운이 없는데 열만 펄펄 끓는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청년 70만 명이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5,000포인트라는 숫자는 화려한 수의 일뿐 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수 5,000을 홍보하는 저 높은 분들은 수출이 잘 된다, AI 강국이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성장의 과실은 거대 기업과 기계의 차지일 뿐입니다. 낙수효과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에서 넘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증발해버리는 구조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마른 바닥에서 먼지를 마시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가 사라진 것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우리 골목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의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보루,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퇴직금 털어 넣은 최후의 생명줄인 자영업이 지금 통째로 수몰되고 있습니다. 지수 5,000 시대에 왜 우리 동네 단골 식당들은 야반도주하듯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마주한 사형 선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들고 있는 주식 앱을 삭제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들의 목을 죄고 있는지 그 잔인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이 연체자라는 숫자,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수치인지 체감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단순히 장사가 아닙니다. 취업 문턱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평생을 바친 아버지들의 퇴직금이 모인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수지에 두 개 한꺼번에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5,000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을 때 골목길 식당 주인들은 전기세를 못 내 어둠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과정을 비유해볼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영업시간을 줄입니다. 그 다음엔 가족들을 총동원해 무급 노동으로 버팁니다. 그래도 안되니 돌려막기 대출로 연명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대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기에 최저임금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등에 업은 채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결국 뒤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편의점 주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지수가 5,000이면 뭐하냐? 내 통장은 5,000원도 안 남는다 라면서요. 밤새도록 일해도 임대료와 이자를 내고 나면 알바생보다 적게 가져가는 이 기가 막힌 구조.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꿨던 선진국 경제의 모습일까요? 5,000포인트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축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몰락이 특정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자영업자를 버리는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주가 부양체계만 혈안이 된 정책들 속에서 서민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은 산소 공급이 끊겨 괴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르는 주가와 환차익으로 성벽을 더 높이 쌓지만 그 성벽 아래 서민들은 각자 도생의 지옥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가는 역대급이고 부자들은 역대급으로 돈을 버는데 왜 평범한 우리만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부의 약탈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웃는 자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의 종착역, 이 연극의 마지막 커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결론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어떤 투자 버튼도 누르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커튼 앞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환율의 배신,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보셨죠?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괴한 축제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당신의 계좌는 여전히 10%런 멍이 들어있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5,000포인트는 모두를 위한 성적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잔치 국수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을 전체에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마을 사또는 자기 집 정원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을에 물이 넘쳐난다 라고 홍보하는 꼴입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은 고환율을 이용해 달러를 챙기고
폭등하는 대형주로 로또급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당장 내일의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우리에게 이 숫자는 독이 든 사과일 뿐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시장의 밑바닥을 훑으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숫자는 권력이 만들 수 있지만 민생은 진심이 만듭니다. 지금처럼 실물 경제와 괴리된 주가 상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부풀린 풍선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에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진짜인 줄 믿고 마지막에 올라탄 선량한 투자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수익률 몇 %에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아닙니다. 화장을 지운 우리 경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망을 쳐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 여러분은 생존 배낭을 싸야 합니다. 정부의 장밋빛 발표나 화려한 지표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따가운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가짜 희망은 달콤하지만 결국 파멸을 부르고 쓰디쓴 진실은 아프지만 우리를 살립니다. 5천이라는 숫자의 최면에 걸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실질적인 구매력, 그리고 내 가족의 저녁 식탁 물가가 진짜 경제 지표입니다. 자, 그럼 이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를 준비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수 5천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때 남들은 비명을 질러도 여러분만큼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 실전 전략을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